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대선을 책임질 지역 선대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민주당은 전현직 정치권 인사가 주요 포진된 대규모 선대위를 구성했고, 국민의힘은 현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충북 지역 선대위를 출범했습니다. 이시종 전 지사와 김병우 전 교육감을 포함해 도종환, 이장섭, 한범덕 등 전직 단체장,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중도 보수를 표방하며 이념과 계파를 초월하겠다는 중앙 선대위와 같이 이번 충북도당의 선대위에는 김동연, 김경수 경선 후보들을 도왔던 인물들도 다수 주요 보직을 맡았습니다. 전체가 다 합치면서 이번에는 기필코 이기자. 특히 충북에서 이기자. 충북에서 이기기 위한 노력들을 오늘부터 통합선대위를 통해서 실현시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연휴 사흘에 걸쳐 단양과 음성 등 대부분 군단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선거에서 보수 성향 표심을 보였던 곳들로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6월 3일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난관도 이겨내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민주당 충북도당도 모두 하나 되어서 함께 나섭시다. 국민의힘도 충북 지역의 선대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이기용 전 교육감을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서승우 도당위원장과 현직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이 선대위원장을 맡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단일화는 당원들의 요구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두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대승적 결단으로 단일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분열된 경쟁은 결국 보수 진영 전체의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 협의 과정에는 사선의 박덕흠 의원과 당내 재선 간사를 맡고 있는 엄태영 의원 등 충북 지역 의원들이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당선 가능성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단일화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지역 선대위 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사실상 대선 레이스가 막이 오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료 농어촌 버스가 이용객들의 호응 속에 시행 5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나 시외버스는 매출 급감에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버스 무료화로 인한 운송업계의 명과암을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무료로 운행하는 음성 진천 농어촌 버스. 누구나 횟수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어 탑승객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엔 병원 가는 어르신, 주말 공휴일엔 외국인 승객이 특히 많은데 한두 정거장 단거리 이용객도 확연히 늘었습니다. 기사들끼리 이제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데 지금 기존의 그 무료 요금 시행하기 이전보다 한 3배 정도 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무료 농어촌 버스 이용객의 증가로 택시 업계는 울상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에서조차 2시간은 대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인 개인 택시를 통틀어 월 수입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예고인권 전체 다 무료로 하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까지 다 무료로 하다 보니까 기다렸다가 신호불 터가지고 택시를 안 타요. 음성과 진천으로 가는 시외버스 회사들도 고전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농어촌 버스 도입 이전 대비 40%, 매달 수억 원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충청북도와 음성 진천군에 일부 사업 노선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폐선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백 사석 같은 데는 한 달 내내 댕기도 돈 만원 그래밖에 안 되는데 그거 기름값 아깝게 그게 왜 그렇게 댕겨야 되는지 저희도 이해 못하는 거죠. 음성군은 시외버스 노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편을 검토 중이라며 택시업계의 요구사항도 상호 논의를 거쳐 향후 추경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천군도 지원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가운데 무료 버스로 인한 동종업계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교육청이 학교 안전 강화와 항공인재특구 조성 등 8대 교육정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경찰관과 청원 경찰 확대 배치, 모바일 기반 비상호출 시스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또 농산촌 학교 건강 지원 서비스 지원과 중부권 창작 문화센터 건립 등 지역 맞춤형 정책도 담았습니다. 청주대와 한국교통대 등의 충북 지역 6개 대학이 교육부에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은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 육성을 위해 30곳을 선정,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년간 통합을 전제로 간 충북대와 교통대 등 20개 대학이 선정 완료됐고 올해 마지막 10개 대학이 선정됩니다. 이번 모집에 청주대와 한국교원대, 서원대는 AI와 바이오 기반 인재 양성을,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와 세명대는 공공의료 혁신을 비전으로 내세워 지원했습니다. 국회는 올해 첫 추경에서 지역화폐 예산 4천억 원을 부과시켰습니다. 예산 부족 탓에 지역화폐 발생 중단 위기에 내몰렸던 일선 자치단체들의 숨통이 트였는데요. 청주시도 지역화폐 지원 확대에 대비한 정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이달 초 국회는 지역화폐 예산 4천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지난해 수준으로 되살아난 겁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와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해온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재정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앞당긴 지난달 추경에서 이미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 33억 원을 선제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이 중단된 일부 자치단체와는 달리 청주시는 30만 원 한도의 인센티브 7%를 간신히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추경으로 청주시는 40억 원이 넘는 지역화폐 예산을 배정받아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국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인센티브 지원율이나 그 청주페이 한도액의 증액에 대한 검토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역 상인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작은 소비라도 되살아나야 한다는 간절함과 함께 3년 새 반토막 난 청주페이 지원 예산의 복원도 바라고 있습니다. 일반 자치단체로 분류된 청주시도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추가 혜택으로 소비 진작을 유도해달라는 겁니다. 그 할인율이 저희들이 7%거든요. 근데 적어도 한 10% 정도 온누리 상품권하고 같이 이렇게 좀 맞추는 수준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6.3 대선 이후 정부의 2차 추경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청주시는 지역화폐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과 정책 발굴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평택 제천 고속도로 북진천 IC 근처에는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의 요람인 국가대표 진천 선수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촌이 2017년 태릉에서 진천으로 신설 이전하면서 진천군으로서는 전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스포츠 명소를 보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북진천 IC의 이름을 진천 선수촌 IC로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주장이 다시 제기되면서 과연 명칭 변경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평균 19,000대, 연평균 687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평택제천 고속도로 북진천 나들목입니다. 하지만 이곳으로부터 불과 몇 분 거리에 국가대표 진천 선수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전부터 선수촌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잘 진천에 있다는 것만 알죠. 그래서 지난 2018년 진천구는 나들목 이름을 진천 선수촌 IC로 바꾸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진천 선수촌을 널리 알려 지역 인지도를 높이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내부에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IC라는 긴 이름을 역제안하는 등 이견이 생기면서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천 선수촌 IC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당시 북진천 IC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해서 북진천 IC라고 명명이 지어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수촌 IC가 들어가는 것이 북진천 IC라는 닉네임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좋다는 얘기죠. 지난달 열린 선수촌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김택수 진천 선수촌장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보도 더 잘 되고 오히려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요? 진천구는 대한체육회가 동의하면 표지판 교체 등 수억 원에 달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진천 IC로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대표할 수가 없다. 도로공사 그리고 대한체육회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서 명칭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구는 지역 주민과 의회에게 공감대를 얻어 한국도로공사에 조만간 나들목 명칭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개최하는 바이오코리아 2025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이번 행사에는 전체 61개국 753개 기업이 참여해 비즈니스 파트너링과 전시 등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지사는 K-바이오스퀘어를 통해 충북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바이오 허브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주 지역의 선사 문화를 아우르는 국립박물관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청주 선사박물관 건립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차전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은 2029년 옥산면 예소로분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으로 소로리 벽시 출토 과정을 담은 자료와 청주 지역 농경생활 유물 등이 전시됩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